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모두 거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듣기만 해도 일단 굉장히 뭔가 반가운 분위기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최근에 뉴스를 바라보면서 국힘당이 또 바보같이 질질 끌려다니길래 너무나도 속이 터지고 답답했는데 모처럼 그나마 한숨이 트이는 소식인 것 같아요. 자, 즐겁게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도대체 뭘 거부했느냐?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제대로 된 수의 없이 의석수로만 밀어붙이는 법안을 모두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게 손꼽히죠.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겁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해요. 자, 지난 4일에 야당인 민주당이 무슨 짓을 했느냐?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거를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은 이거를 왜 거부를 했느냐?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 거부권 행사하는 게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간다, 또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어차피 대한민국 국회 꼬라지는 1년 내내 냉각 상태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 아닌가?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강단이 있는 퍼포먼스가 절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했냐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무작정 매입해주는 이 개정안이 우리나라에서 대책 없는 쌀 과잉 생산만 부추긴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런 패턴들로 우리 농업 경쟁력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은 이게 앞으로 경쟁력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농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100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은 쌀값이라도 좀 의미 있게 내리든지. 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대한민국에선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까? 그리고 시장 경제 원리에 맞춰가지고 이 소비량이 줄어들면 공급량도 원래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고 다른 특산화 농작물을 찾고 원래는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무작정 정부가 무한정 수매를 해준다라는 이게 원래는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거는 대략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수확기에 쌀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을 3에서 5% 웃돌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에서 8% 떨어지면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호남 지역이 대표적인 어떤 곡창지대인데 그 벼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어필하려 드는 어떤 전형적인 포퓰리즘 악법이라는 거죠. 문제는 산업 경쟁력을,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무작정 세금만 들이박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막는 게 맞죠. 물론 이게 우파 어르신들 중에서도 벼농사 짓는 분들 많은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맞는 거죠. 세금 때려박아가지고 자꾸 틀어막으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게 농민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결단입니다. 사실 지지율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면 괜히 걱정이 될 만한 부분들이죠. 이제 농민들의 어떤 민심이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좀 겁이 나죠, 사실 이게.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윤통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야가 수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이런 법안들은 앞으로도 내가 100%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 이런 강한 뜻을 밝힌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뉘앙스들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평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지지율이 1%가 되어도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강한 입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발언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국익만 보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된다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지율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강단이 있게 가면 된다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우파 정치인들이 안타깝지만 그거를 중요한 고비마다 제대로 못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작정 대립하고 싸우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상대가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선동을 하고 틀을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판 자체를 거부하면서 맞서 싸우고 반박을 하라는 거예요. 반박을 하라는 거야.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쌀 소비량과 상관없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무조건 다 사들이게 하는 이런 거는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의 마비, 미래농업 투자 재원의 소진, 식량 안보 저해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아울러 한덕수 총리가 말하기를 개정안대로 가면은 이 개정안대로라면 재정 부담이 연간 1조 원 이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하도 날려먹은 게 많아가지고 말이 우스워서 1조지. 여러분들 실제로 세금 1조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첨단 스마트팜 300개 이상을 조성하거나 청년 벤처 농업인 3,000명 이상을 넉넉하게 양성할 수 있고 혹은 농촌을 이끌어 나갈 만한 인재들 5만 명 이상을 양성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죠. 근데 맞습니다. 중간에 빼먹는 엄한 인간들만 없으면은 조단위라는 재원은 원래 수천 명,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키워내고 재투자할 만한 돈들이에요. 투자해줄 만한 돈입니다. 자,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힌 양곡법 개정안, 그러면은 이 걱정스러운 악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다시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또 재의결된다면 그대로 법률이 확정되어 버리는데 이때는 안타깝지만 정부에서도 법적으로는 막을 만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라고 해요. 안타깝죠. 자, 하지만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법안이 또다시 재의결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희망적인 전망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나 핵심은 의석수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슬아슬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악법이 다시 재의결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당인 국힘당이 115석은 되거든요. 재적의원 299명 중에서 3분의 1보다는 국힘당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3분의 2나 되는 인원이, 그러니까 3분의 2를 넘어가는 인원이 찬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국힘당이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저도 국힘당을 정말로 가슴 깊이 저는 국힘당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무능한 거대 정당, 이제 거대 우파, 무늬만 우파 정당이라도 이런 덩치 큰 정당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런 데서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합법적인 루트로 일을 저지하거나 혹은 반대로 진행시키려면은 이런 거대 정당이 반드시 어떤 법치적인 절차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 명분과 어떤 그게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개정안은 폐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 논평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민주당이 다수당 횡포로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사실 많죠. 나라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좀먹고 들어가는 이런 포퓰리즘식 악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실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딱히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워낙에 드물고 가뭄에 콩나듯 하니까 칭찬을 하는 거죠. 자, 나라 망치는 민주당의 헛짓거리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쟤네들이 옳은 일을 할 리가 없죠. 대화와 소통이라는 게 물론 되면은 좋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국가 재정과 나라 농업 산업의 경쟁력이야 망하든가 말든가 무작정 현금 살포성 정책과 법률을 때려박아 대는데 지들의 인기만 얻겠다는데 그러면 그걸 일단 반대를 해야지. 그걸 그냥 냅둡니까? 흘러가는 게 좋은 거라고? 협조해주고 숙였다고 해가지고 저것들이 뭐 다음에 뭐 좋은 그 공로라도 압니까? 아니죠. 더 밟으려고 듭니다. 좌파는 여러분들 항상 강하게 맞서야 돼요. 물러서고 항복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을 해도 나중에 그 빛을 못 본다니까. 끊임없이 저들은 무한하게 요구를 합니다.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면서 말을 아꼈는데 솔직히 참 답답하죠. 그나마 대통령이나 외롭게 싸우는 신용이라도 해주고 있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제 심경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은 대통령이나 그래도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신용이라도 해주고 있지. 국힘당은 너무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틈만 나면 좌파가 내세우는 각종 성역과 온갖 기념일파리 프레임질에 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어쩌고 하면서 저 586 민노총 언론 노조들이 말장난하는 거에 또 놀아나면서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그 국힘당 꼬라지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국힘당 제발 올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원래 당신들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일거수일투족 트집을 잡아서 흔들려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고요. 올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국힘당 지도부 당신들이 정말로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극우, 우경화가 돼가지고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나약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딛고 서 있는 그 진영의 근본이 어디인지 그 토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굽실거리지 말고 좌파 민주당한테 굽실거리지 말고 좌파들이 잘못된 선동과 프레이밍을 하면은 제발 좀 그 잘못된 성역과 프레임에 대가리 깨지도록 들이받으면서 반박하고 대중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맞서 싸우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라는 겁니다. 상대가 이미 틀을 놔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유리한 홈그라운드 프레이밍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들러리 서주면서 굽실거린다 한들 당신들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명분과 기세는 저쪽이 다 가져간다고요. 왜 바른 말하는 아군에게 자꾸 징계다 뭐다 헛소리를 합니까? 왜 잘못된 밥상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는 그 생각을 못합니까? 지금 민노총 폐악질과 586 운동권 기득권의 토악질 나오는 그 위선과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죠. 그럼 그 분노를 시원하게 터뜨려주고 긁어주란 말이야.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암세포들을 깨부수는 그런 시원시원함이라니까요. 왜 이걸 몰라요? 솔직한 말로 내가 그 지휘봉 잡고 싶다니까. 국힘당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솔직한 말로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해가지고 진짜 뿌리부터 좀 뜯어 고쳐주고 싶다니까 이 조직을. 이거를 제발 그 국힘당의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건방지게 듣지 마세요. 오죽하면은 당신들보다 한참 젊은 한참 밑에 세대인 조카뻘 아들뻘밖에 안 되는 청년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거를 왜 니들은 못 보냐고. 제발 바로 보기 바랍니다. 무슨 정치연구소니 어디 싱크탱크니 돈 갖다 처발라가면서 의미 없는 컨설팅 놀이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당신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군사 문제, 국제 외교 문제까지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 곁에 지지층 중에서도 구름처럼 많습니다. 한 자리 얻어먹어 보려고 줄 서고 굽실거리는 그런 소인배들 말고 조건 없이 당신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나라가 걱정돼가지고. 국힘당 당신들이 어디가 무능력하고 무엇이 답답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국힘당 당신들이 또 민주당의 어떤 선동질과 프레임질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놀아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정말로 찍어주기 싫은 거 피눈물 흘리면서도 국힘당 당신들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어르신들 중에서도 정말로 많지만 겨우 20대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감사천만한 일 아닙니까? 민주당처럼 뭐 지지층을 하늘처럼 여기면서 뭐 주요 유명한 스피커들 대접을 잘해주기를 하나. 국힘당이 천하의 이쁜 짓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라가 걱정돼서 당신들을 피눈물 흘리면서 억지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 중에도 많다고. 그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그들의 공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답답한 가슴속을 긁어주라는 겁니다. 조금만 잘해보라는 거죠. 어차피 나를 미워하고 트집만 잡으려는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지 말고 당신들을 바라봐주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국힘당 제발 조금만 오만한 그 계급의식과 평생 가져왔던 특권의식을 버리십시오. 조금만 당신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지지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정치라는 거는 정말로 쉬운 겁니다. 2선, 3선 성공하고 연임하고 다수당 거대 정당이 되고 지지율 높은 정부가 되면은 당신들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10원 한 장 떨어지는 거 없잖아. 그죠? 똑바로 이걸 피하 구분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부디 조금만 주변에 공짜 조언을 해주는 수많은 현명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정답과 해답은 항상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